제10장 유지 보수 공사 및 검사 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유지 보수 공사의 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유지관리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파악입니다. 우리가 유지 보수 공사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존행동 기사 산업기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은 거의 들어가져 있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출제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NCS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출제 기준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저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코드화 시켜서 국가의 여러 가지 그런 체계적인 그런 이론과 또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NCS 이 코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적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컴페텐시 스탠다드스 이렇게 해서 NCS 코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코드를 맞춰서 출제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유지 관리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파악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냉동 공조 유지 관리 문서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각 장비 및 설비별 표준 운영 절차를 작성하여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표준 운영 절차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SOP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S는 뭡니까? 스탠다드가 되겠죠. 스탠다드. 그래서 스탠다드.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다음 P는 뭐죠? 프로시저가 되겠죠. 프로시저. 그래서 SOP 즉 표준 운영 그런 절차서다. 프로시저가 절차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ISO죠. ISO가 결국은 이런 어떤 절차서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가 문서 관리하고 회의도 거기에 참석자들이 서명하고 또한 그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어떤 습관을 시켜서 문서화하도록 한다. 문서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잘못이 있거나 또한 어떤 기술의 어떤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SOP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가 어떻게 되죠? 유지 관리 규정이 있다는 거. 유지 관리 규정. 그래서 맨 위에 유지 관리 규정이 있다. 유지 관리 규정. 그래서 규정이 있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규정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절차서가 있습니다. 절차서. 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진행해라. 절차, 프로시저가 되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 유지 보수 지침서가 있죠. 그래서 시설 운영하고 운영 혹은 유지 보수하는 그런 지침서가 있다.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해라. 이런 부분이 이제 거기에 지침이 됐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라.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라. 이건 지침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 운영 유지 보수 이력 기록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부 다 유지 보수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시설 운영이라든가 혹은 유지 보수를 했던 그런 것이 어떻게 되죠? 이력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죠. 이력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 카드가 있죠. 그래서 그 이력 카드에 몇 월 며칠 날 엔진 오일을 교환했다.
매달 며칠 날 어떤 벨트를 교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장비에 대한 이력이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되죠? 계속 연계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유지관리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영 계획에 대한 이해. 자, 경영 계획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계획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경영 계획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방식과 계획으로 경영할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 건가, 이런 것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학이죠. 어떤 거 회사의 어떤 운영 방침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경영 방침에 대한 이해. 자, 경영 방침에 대한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 자, 여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비, 투자, 유지, 보수, 공사, 비용 등의 경영 목표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유지, 보수, 시설 개선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하고,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하고, 또한 이 설비 투자가 또한 유지, 보수 비용, 유지, 보수를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얼마로 책정할 건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계획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겠죠. 편성해서 회사는 그 예산대로 우리가 경영을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영 방침의 어떤 이해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이해를 해요. 유지 관리. 자, 그러면 유지 관리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가? 자,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물 이것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은 국가법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회사가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 어떤 공장에 설치했던 그런 시설들은 회사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이해.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빌딩 등 건물을 기획, 설계, 건축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우리가 건물을 생애주기 비용이란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냐. 생애주기 비용. 자, 거기에 생애주기 비용이 있습니다. 생애주기 비용. 자, 이 생애주기 비용은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기획, 설계, 건축하고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기획하고 설계, 건축 혹은 유지, 관리, 이 모든 비용을 우리가 생애주기 비용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건축비 등 초기에 드는 설계 및 건설 비용과 그 후에 필요한 운전 비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 및 건설 비용과 설계 및 건설 비용이 있고, 이거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후에 필요한 운전 비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생애 비용은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내구 연한에 대한 내구 연한. 자, 내구 연한. 얼만큼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장비별, 설비별 내구 연한의 근거에서 기본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 연한 것은 장비별 또한 설비별로 이렇게 우리가 그
내구 연한에 대해서 그것을 책정해서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냉동기 세관공사의 냉매 충전과 오일 교체입니다. 그래서 냉동기 세관 공사입니다. 세관공사 공사 시 냉매 충전과 그 다음에 오일 교환. 자, 여기서는 냉동기 세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냉동기 세관. 자, 냉동기 세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살펴보죠. 자, 냉동기 세관. 냉동기 세관은 기계적 세관과 화학적 세관을 통해 냉동기의 내부의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물질 제거입니다. 세관하는 것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물질 제거.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냉동기 냉매, 오일 등 소모성 자재를 교체하며 고장 및 수면 단축 등의 원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냉매나 또한 냉매나 오일이나 혹은 소모성 자재, 소모성 자재를 교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장 및 수면 단축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뭡니까? 고장을 줄여줄 수 있고 또한 수면 단축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내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냉동기 세관공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냉동기 세관의 냉동기 세관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냉동기 세관의 방법은 하나는 뭡니까? 기계식 세관과 그 다음에 화학식 세관이 있다. 그래서 기계식과 화학식이 있다는 거. 화학식. 자, 그럼 기계식은 어떻게 합니까? 세관용 항동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거는 항동 브러쉬를 사용해서 거기에 긴 막대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세관 청소를 하는 것을 안에 배관 안에를 청소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화학식 세관은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는 녹이나 물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첨관제를 사용해요. 자, 첨관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세관하는 것을 화학식 세관이라는 거. 그래서 그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냉동기 세관에서 세관 전과 화학식 세관 후, 그 다음에 기계식 세관 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화학식 세관이 기계식 세관보다 더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냉매와 오일 교체. 냉매와 오일 교체는 어떻게 하는가? 오일 교체. 냉매와 오일 교체. 자, 냉매. 냉매는 냉동에서 사용 중에 자연 열화되는 경우는 없지만 수분 침투, 냉동 내 녹 발생, 윤활유, 다랑 혼입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냉매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 열화되는 것은 없다. 자연 열화는 없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분이 침투하거나 혹은 냉동 내 녹이 발생해서 수분이나 혹은 녹이 발생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우리가 프레온 가스를 어떻게 됩니까? 대기로 배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고 있죠.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분석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수분. 자, 수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수분 제거. 자, 냉동 운전 중에 추기 장치, 사이트 그라스로 수분의 유무를 확인하여 가덕의 수분이 축적됐을 경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냉매 수분이 너무 많을 때. 그래서 사이트 그라스로 수분 유무를 확인한다. 사이트 그라스로 확인.
수분을 확인하고 두 번째 자 유분 오일이 되겠죠. 자 유분은 어떻게 합니까? 냉매를 신규 충전한 후 윤활유의 추가 보충량이 냉매 충전량 10%를 초과할 때 그래서 10% 초과 시 결국은 교체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는 고형 이물 정비 시 냉매의 오일 필터가 전에 없이 심하게 오염됐을 때 그래서 오일 필터가 오염이 되었을 때 오염이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한 냄새 냄새가 날 때 결국은 교체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냉동 내에 충분히 증발시켜 배출하는 등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윤활유 교환 연수를 주의도록 하고 교환하는 경우는 냉동 내에서 충분히 증발시켜 배출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냉매 추출을 하지 않고도 필터 교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정비 시 냉매 및 오일 필터를 교환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윤활유는 1년에 1회 정비 시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윤활유가 오래 사용하면은 또한 그것이 냄새가 날 수가 있겠죠. 화학적 반응에서. 자, 다음은 냉동기의 오버롤 정비 공사입니다. 자, 냉동기 오버홀 정비 공사. 자, 여기서 냉동기 오버홀입니다. 냉동기 오버홀. 자, 냉동기 오버홀은 냉동기 운전 시간 및 운전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간 내에 압축기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기계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오버홀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을 오버홀 정비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버홀은 운전 시간과 그 다음에 운전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앙복동식 압축기 오버롤입니다. 앙복동식 압축기 오버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버롤. 자, 거기에 쭉 나와 있죠. 정기 오버롤의 운전 시간, 2만 시간을 보며 운전 조건의 사용 용도에 따라 부품의 소모 시기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오버롤 기준은 2만 시간, 2만 시간을 우리가 기준한다는 거. 그래서 2만 시간을 기준해서 그 시간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운전 조건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오버롤 정비를 해야 되겠죠. 또한 2만 시간이 지나도 크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은 더 우리가 사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압축기 오버롤 부품 다음과 같아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중압축 실링. 자, 중압축 실링이 있습니다. 중압축 실링. 이 중압축 실링은 모터 쪽 중압의 압력이 저압축 크랭크 케이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중압축 실링 교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결국 밀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모가 되거나 또 압력이 많이 받았을 때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일 필터가 있죠. 오일 필터. 자, 오일 필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3000시간 사용 시 필터의 교환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3000시간.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샤프트 보수 방법으로 육성, 연마 및 저온 용접에 의한 재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 용접에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연마해서. 그 다음에 고단축 니들 베어링의 수명은 2만 시간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나이너가 있죠. 실린더 나이너는 고단, 저단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마모 시 교환을 권장한다는 거. 상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그 다음 필터 스크린. 소선이 거의 없으며 필요시 세척 사용 가능하다. 필터 스크린은 소선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음은
커넥팅 노드입니다. 2만 시간 운전 시 피스톤링 로드 커넥팅 노드의 마모 상태에 따라 교환이 권장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밸브 플레이트 같죠. 고단축 밸브 플레이트는 고혼 고압에서 작동되므로 고압 밸브 누설 시 오일 탄화로 인하여 저하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일 펌프, 냉동기 기동 중 압축기 회전 방향에 따라 유압이 형성되므로 시운전 및 보수 작업 시 회전 방향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일 펌핑이 압력이 형성돼서 이렇게 각 그 기관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은 회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스크루 압축기의 오버. 자, 스크루 압축기입니다. 스크루 압축기. 자, 스크루 압축기. 스크루 압축기의 오버런은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는 한번 내용을 보죠. 스크루 압축기는 뛰어난 내구성과 견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베어링의 교체 작업만으로도 냉동기 능력의 유지 및 기계 자체의 고장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베어링 교체, 베어링 교체만으로써 어떤 기계의 어떤 상태, 기계의 상태를 유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적겠습니다.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스크루 압축기는 2개 이상의 노터의 회전으로 압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노터와 그 다음에 노터와 크랭크케이스의 틈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베어링의 마모는 이의 중요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베어링에 의해서 그 어떤 원인이 발생하는 거지 다른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의 많지가 않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베어링의 교체 주기는 운전에 2만에서 2만 8천 시간을 본다. 그래서 교체 주기. 자, 교체 주기입니다. 뭐죠? 베어링의 교체 주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만에서 그 다음에 2만 8천 시간을 기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계 파손 시 오버로입니다. 기계 파손 시. 자, 기계 파손 시 오버로는 어떻게 하는가? 자, 주목적은 압축기 이상 발생 및 파손으로 인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고장 원인의 분석과 더불어 파손된 부분의 부품 교환 및 모터 소선 시 건선 작업 그리고 오염부의 세척 작업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보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계 파손이 어떤 파손이 되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품의 교환 및 모터 소선. 그래서 부품의 교환이 발생한다든가 혹은 모터가 소손이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선 작업을 해요. 건선. 모터가 소손이 됐다면 모터가 타버렸다든가 뭐 이런 상태가 됐죠. 그러면 건선 작업을 다시 하겠죠.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오염부의 세척 작업. 세 번째는 오염부의 세척 작업. 오염이 많이 된 부분, 시커멓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척해서 여러 가지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압축기의 재파손 및 냉동의 보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유지 보수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계를 수시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기계의 수명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기계는 빨리 망가지고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